안녕하세요. 궂은 날씨에도 의회 톡톡을 위해 어려운 걸음 해주신 이상봉 위원장님, 강민숙 부위원장님, 강성희, 송창권, 조훈배, 한영진, 홍명화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8회 의회 톡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이상봉 위원장님, 강민숙 부위원장님, 강성희, 송창권, 조훈배, 한영진, 홍명화 의원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강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강성입니다. 저는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환경과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환경영향 평가에 관련한 그리고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창권 의원입니다. 외도동, 이호동, 도도동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의장님 추천으로 해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공개발 이익에 관련한 내용으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소속 조훈배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영진 의원입니다. 도의회에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이고요. 이번 그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제주에서 그동안 많이 개발 사업되어 있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들을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우리 제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갑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적을 두고 있는 홍명환 의원입니다. 저는 그 제주 국제자유도시가 지금 이제 한 20여 년 지금 되는데 이거의 어떤 파생물로서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아마 이루어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과연 우리가 계속 가야 될 길인지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는 좀 생각하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있어 우여곡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여곡절 속에 위원회가 출범되었는지 이상봉 위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당시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될 그 시기에는 각 상임위에서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진행하고 그 속에도 문제점이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들 속에서 도민의 질타를 많이 받았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민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지적 속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에 있는 특위 활동을 하게 되었던 그런 배경입니다. 감사보다 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은 기한 일정들 15일 이내 정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봐라는 게 이제 도민들의 이제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 속에서 도의 지적들을 겸허히 수렴해가지고 행정사무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회 명칭을 줄여서 행조특위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주투기가 진행하는 조사 대상 사업장이 총 22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업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동안 활동 사항을 강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 개발 중에 그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그 4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그 제주 동물 테마파크를 포함해서 관광지 개발 사업 12곳과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한 유원지 조성 사업 8개와 그리고 관광 개발 사업이 아닌 그 영어교육도시와 제주 첨단 과기단지를 포함해서 총 22개 곳이 조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그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그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그 행정사무조사 특별 업무 보고와 또 그리고 22개 사업 현장 방문 그리고 최근에 실시한 그 증인 신문 등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규모 사업장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규모가 일단 결정이 됐고 규모가 결정이 된 중에 진행 중인 사업장은 제외를 한 겁니다. 총 22곳의 사업장 전체를 현장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 현장을 보고 느끼신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느낌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2곳 천장 방문을 해보는 속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들은 너무 사업의 원초적인 목적과 그 위에 19차례 사업 변경들 그런 걸 보면서 개발 내용들이 변질돼 가고 있다. 그리고 내용들 속에서는 대부분이 숙박 기주의 사업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에 지금 숙박 양들이 포화된 상태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노정됐을 때 되게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저의 경우는요, 그 LA 휴양형 주거 단지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그때 몹시 그때 당시 비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거세게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 때문에 눈물이 흘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종교를 떠나가지고 신이 이거를 보고 계시다면 얼마나 이제 절규를 하실 건가, 비참해하실 건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제주 천의 자연의 그 경이로움을 그 짓담은 콘크리트 벽들이 은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많이 죄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은 굉장히 우울했고 슬펐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2개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80년, 90년대는 관광지가 대규모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도 정책의 연결성도 떨어지고 원래 이 개발 사업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 감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 자료조차도 제대로 담당자들한테 인계가 되고 있고 이 사업이 제대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자료를 못 찾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뭔가 재점검하고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우리들의 판단, 성급한 판단 아니면 우리들의 그 당장의 인기나 어떤 당장의 어떤 시류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후세들이 참 고생도 많고 어려움이 더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2개 사업장 중에서 성공적인 데가 지금으로서는 뭐 한두 곳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거든요. 앞으로 이게 뭐 심지어는 이제 시작하는 곳도 있고 뭐 20-30% 하다가 멈춘 곳도 있고 막 이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게 연착륙을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하는 우리 현 시대의 우리의 문제인데 이게 후세들의
것들이 뒤치다거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행조를 하면서 저는 어떤 그 판단이나 앞으로의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다짐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제 공공 개발에 인해서 나오는 그 이익들이 그들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도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해 나가고 환원해 나가야 됐다는 이런 생각을 좀 더 가지게 됐습니다. 네. 예, 저는 그 22곳을 그 방문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제주도 개발 시작한 데가 해수상으로는 상당한 시일이 흘렀지만 그 당시에서는 사실상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이 지금 현재의 또 후세들한테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행주의 활동을 하면서 확실하게 또 우리 그 8분의 그 의원 중에 또 저 혼자만이 우리 그 대규모 그 개발지에 인근한 지역구로서 다른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가 더 나아가 우리 그 도민이 안녕과 편안한 삶을 영위할수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22개 사업장을 저희가 다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행조특위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 행정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주도 의회도 그렇지만 실제 도민들에게 우리가 행조특위를 하면서 22개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짧게는 뭐 몇 년 안 되는 사업장에서부터 길게는 40년 이상이 된 사업장들이 지금도 여전히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제주는 굉장히 많은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의 인식의 변화 또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채 40년째 계속 이어지는 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 40년 이상이 되는 이런 개발 사업 과정 안에 우리가 그럼 언제 한번 되돌아볼 시기가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한번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볼 기회가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 기회를 이번 행조특위를 통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제주도의 개발 사업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면에 굉장히 큰 의의를 이 행조특위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이제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맨 마지막 이제 답변이어서 좀 정리하는 차원인데요. 그 작년 여름에 그 신화역사공원의 하수역류 사태가 이제 도민들의 눈에 이렇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좀 찾아보자 해갖고 이제 그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해왔던 그 JDC의 대규모 사업장과 그 다음에 이제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우리가 조례상 그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관광 사업장을 이제 범위로 해서 22개 사업장을 이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근데 큰 문제는 이제 그 관광개발 사업 말고 그 뭐 혁신도시라든지 이러한 사업장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지만은 빠져 있기도 하고. 최근에 대규모 사업장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5곳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불참하면서 많은 여론이 증인신문 시작 전부터 맥 빠진 행정사무조사라는 논란을 제기해왔습니다.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이 왜 꼭 참석을 했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이런 대규모 사업장 말고 50만 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도 사실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제주도의 어떤 난개발 문제의 한 절반의 절반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행정 그 사무 감사라든지 소관상임위에서 하던 거와는 다르게 좀 더 내밀하고 세밀하게 좀 깊이 있게
이제 조사를 하자는 차원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인데 사실 인력 문제라든지 우리 어떤 그 각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또 짜투리 시간에 해야 되는 우리 행조특위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은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지금 한 6개월 활동을 해왔지만 일단 그 대충 훑은 상태입니다. 지금 한 바퀴 이제 훑은 상태 정도이고 이거에 대해서 각 개별 사업장에 대한 어떤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 조사 단계로 지금 이제 돌입하기 직전인데 제가 보기에도 아까 우리 송창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그 22개 사업장을 보면은 지금 성공한 사업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한두 군데에 있을까 말까인데요. 대부분이 사업장들이 이번 저희도 현장 방문을 해서 보니까 다 영업적으로 다 괴로움, 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그 실패한 사업, 예를 들면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거 10년, 20년 정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하겠냐라는 질문을 좀 했을 때 참 그 답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실패한 사업을 왜 하게 됐으며 또한 이 치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아나가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대림 이사장과 그 원희룡 지사가 아마 나오려면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대림 이사장이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JDC의 그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문대림 이사장의 그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를 이제 구위에서 상위에서 총괄하는 게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제주도지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두 분이 제주도지사가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이고 또 그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JDC의 문대림 이사장도 또한 아주 핵심적인 그 증인이고 또 대안을 책임 있게 어떤 치유 방법과 대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불참을 해서 참으로 좀 유감스럽고요. 이 선도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따라왔던 게 이제 20여 개 이제 민간 사업장들이거든요. 또 여기가 20여 개 대규모 사업을 하니까 이제 제주도의 부동산 투기붐 이런 것들이 일면서 우리 민간 어떤 그 뭐 카페라든지 이런 소규모 개발 붐도 또한 일어났고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 문대림 이사장이나 원희룡 도지사가 이번 우리가 뭐 저 증인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할 게 아니라 다음 조사에는 반드시 나와서 좀 책임 있는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5개 사업장을 먼저 했는데요. 그 5개 사업장이 다 JDC의 그 사업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DC의 이사장인 문대림 이사장이 나와서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야 임명이 되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 JDC 사업장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앞으로 뭐 정리도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JDC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희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그동안에 있던 것들이 행정의 연속성을 생각해 본다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또 책임도 져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산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책임질 만한 이야기는 또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방향에 대해서 저희와 논의해야 될 부분은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회피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적극적으로 또 특히 뭐 JDC와 관련해서 그동안 뭐 우리 문대림 이사장은 의원으로서도 사업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봐 오셨을 텐데 그러면 결국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아마
개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논의가 되었다면 훨씬 더 아마 우리 앞으로 JDC가 하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도민이 신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원희룡 지사 또한 이 개발 사업의 총체적인 책임은 뭐 우리 저희 도지사가 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아쉬웠을 거고요. 저희 행정특위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서두에서 인사 말씀에도 이야기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봤을 경우에 과거 시초부터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는 4년 전 우리 도정을 맡았었고 또 문대림 JDC 이사장님은 도정을 맡겠다고 이제 지난 선거에서도 이제 도정에 출마를 했었고 그 전에 도의 의원으로서 도의 의장으로서 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상 실국장님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 임원 직책이 변경되다 보니까 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쇠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최고 책임자로서 과거 그랬지만 오늘이라도 잘못된 점은 시정해가지고 밝은 후세에 우리 후세들한테라도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희룡 지사님과 문대림 JDC 이사장님은 참석해가지고 꼭 잘잘못을 한다기보다도 우리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이라든가 도민을 위한 대답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꼭 참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요즘에 화두 중에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라거나 또 사회적 가치, 어떤 기여 이런 부분들을 뭐 공기업이나 또 정치적으로 평가를 많이 좀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두 분이 참여를 해서 그간에 가졌던 오해나 오명 그런 것이 혹 있다면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었을 텐데 그것을 왜 회피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와서 무슨 우리가 무슨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안 온 것은 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자면 원희룡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 그렇게 들락날락 그냥 죄송한 표지만 너무 나대면다는 이런 표현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도민의 대표라고 해서 어렵게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만들었으면 이곳에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텐데 왜 그러는지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답답할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대규모 개발로 인해 한 뒤지다거리를 다 하려고 하니까 여러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까지 가졌던 이렇게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 중에 하나인 신뢰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JDC가.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뭐 애쓴다는 얘기는 듣고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제주도 난개발에 거의 주범골 되고 있습니다. 선도 프로젝트가 환경 침해에 선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지나치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JDC가 과연 국가 공기업으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있고 또 논리 개발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입니다.
이 제주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공기업이다 그러면 국가적 입장에서 그 개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이럴 때에 이제 책임자가 이렇게 와서 서로 생각을 좀 나누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예. 저는 그 원희룡 지사나 문대림 이사장님이 전부 다 이제 정치인 출신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사무조사도 자꾸 정치적으로 보셔서 뭔가 이제 질책을 받거나 아니면 창피 모욕주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제주도의 현안이거든요. 이 문제는 이 현안을 정말로 책임 있는 도정의 도지사가 그리고 JDC라고 하는 국가 공기업의 우리 제주의 개발의 주체였던 실행 주체였던 JDC의 이사장이 정말 이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고 갈지 제주도에 쌓여 있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 사무조사를 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이 특별 행조 특위를 하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금 알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도록 저희가 책임 있게 나와달라고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했던 거고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나중에 저희가 행조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도 좀 정치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로 도정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 서로 맞대고 그리고 그동안의 행정이 잘못됐던 부분들 그리고 JDC가 개발 과정에서 잘못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끼셔야만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우리 행조특위에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제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벌금 형태로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의원님들이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지금 도민들도 알다시피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 사태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2개의 사업장들을 이제 파헤치면서 그 최초의 목적과 달리 인허가가 승인이 진행이 돼 있고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가 이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이제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해명을 하고 누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까? 행정의 수장이 도지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의원님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든 뭔가를 정치적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 더 이상의 재발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불출석한 그 지사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또 우리 행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출석을 하셔가지고 그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모두가 저희만 기대를 하겠습니까? 도민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지사님. 이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조특위가 출범하면서 사전에 엄청난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중복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조은배 의원님 가장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각자 제기했던 문제 제기를 되짚어 주시고요. 왜 도민들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그 행정 사무조사를 하면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여러 의원님 중에 저는 그 같은 지역구로서 지역의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매일 들으면서 이제 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개발할 때는 도로 부분은 제주도가 우리 도민이든 국민이든 누구든지 간에 도로 오면 도에서 개설하겠구나 느꼈는데 이번 증인채택 신문에서 새롭게 발견된 게 그 도로공사는 JDC에서
도로 공사를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뭐 설계라든가 또 인근 그 사유지 매입 부분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증인 채택할 때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할 건가? 8월 말까지 자체 협의해가지고 도로 보고했는데 8월 말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이제 도에 이거에 대한 움직임조차도 없고 결과적으로 JDC 차원에서도 우리 행정사무조사 자체를 우습게 본다든가 도민들을 우습게 보고 또 특히나 지역 주민들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화역사공원은 제주도의 신화에 의한 그 개발을 바랬었지 카지노라든가 호텔은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창기 방향 자체가 뭐 설계 변경 한 15, 16번 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중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하나도 실행된 것이 없고 또 카지노가 들어오면서 그 남정에서 지역 발전 기금으로 해가지고 100억이 이제 그 사단법인 고자월에 이제 들어갔는데 다른데 대규모 개발할 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뭐 복지 시설이라든가 등등 이제 줬었는데 이번 그 남정에서 나온 100억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고자월 재단으로 들어가면서 고자월 매입하는데 전액 썼습니다. 그 인근 뭐 안덕이라든가 대정읍에 대해 가지고는 한 푼도 이제 그 쓰지 않은 점으로 봐서는 신화역사공원이 과연 지역 주민을 위한 상생인가 아니면 자기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인가만 느낄 수 있고 자기네가 직접적인 그 도로는 공사를 했지만서도 평화로와 동강 육거리에 그 들어가는 도로 자체는 아직도 계획이 전문 이것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또 행정에 좀 바란다면은 그 신화역사공원의 그 발전을 위하고 지역 그 마을 기업을 만들었는데 마을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너도 나도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었지만서도 신화역사공원 자체가 경영 부실로 인해 가지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줄도산에 이제 처해 있고 또 지역 주민 고용 창출한다 해가지고 호텔에 이제 했었는데 한 70% 인원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덕면이라든가 대정읍에는 그 중장년층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실업자가 다른 읍면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그 지역구원으로서 꼭 지역을 생각한다기보다도 도 전체적인 저게 시범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5개 사업장 비롯한 22개의 그 제주도 전체 대규모 사업장이 지역 주민을 아르고 도민을 생각할 수 있는 사업체가 되고 또 지역 주민하고 같이 상생하기를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지점인데 곰곰이 돌아보면 이 특위가 탄생했던 배경들이 도민들이 따가운 질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의에서도 온갖 지적들을 비판들을 받으면서 행정특위가 구성되게 되었고 또 그리고 지사께서는 지난 이 선거 당시에 난개발 방지를 약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서 정무적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이제까지 제주도 개발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은 짚어내고 그 속에서 시행착오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책임 있는 도지사 그런 입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들을 해나갈 것인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방법을 찾자라는 게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한이 우리는 이제 12월 20일까지 남아있지만 몇 번의 행정사무조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대안들을 모색할 부분 같이 마련하는 게 지금이라도 가장 상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야 이 사회를 진행하는 관계로 이제 다른 의원님들의 충분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들을 기대했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집행부들이 인사이동 과정 속에서
충분한 이 개발 사업에 관련된 해 가지고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만큼 이제 숙지된 내용들을 질문했을 때 그에 맞는 답변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든가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른 답변들을 엉뚱한 답변들을 하는 속에서 좀 시간 관계들이 또 지연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 특위에서는 좀 더 의원님들도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증인심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를 느꼈을 것이고 또 집행부들이 미흡한 부분들은 지난 행정특위 증인 신문들을 평가해 보면서 다음부터는 더 내실 있는 증인신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도내 그 숙박협회가 이제 거의 뭐 도산 내지는 위협에 빠져 있는 그 내용들을 도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 유원지라든지 관광지를 인허가하는 그 잦은 인허가 변경 속에서 숙박업들이 공급이 과잉이 돼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또 이제 그 대규모 사업을 허가를 하면서 그 당초에 그 약속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공익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들은 축소되거나 아예 삭제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주도에서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도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이런 경우는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제주도는 주인이 도민입니다. 그 사업자들이 이익을 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그런 그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같이 아시고 많이 좀 응원도 해주시고 우리 행정 그 특위의 의원님들이 역할들을 좀 이렇게 좀 세밀히 좀 검토도 해주시면서 도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제주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행정특위를 통해서 좀 같이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하수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해서 자료들 받고 다 아시겠지만 뭐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심 주제였던 그 신화역사공원의 그 하수도 원단위 문제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하수도 그 원단위 문제에 뭐 문제가 없었다 뭐 이렇게 기사도 나왔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그거에 동의할 수 없고 여전히 왜냐하면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물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는 예측한 것이 2015년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2015년, 2020년, 2025년 줄어들게 예측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거부터 잘못됐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주도는 광역 그 도 체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급수 뭐 기본 계획이라든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다 도에서 법정 계획으로 10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주도의 인구 예측 이런 부분들이 얼추 아주 동일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예측을 해야 그 계획들이 우리의 정책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 급수 기본 계획이라든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자체가 예측 인원 자체를 다르게 한다? 그건 그 다른 것 때문에 원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뭔가 제주도 전체적인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시스템의 문제다. 제각각 각 부처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 용역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주도정의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다. 또 하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사업 기간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길어지면서 연장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반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반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사업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상식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가감이 되지 않고 사업주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 변경을 계속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를 계속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도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 행조특위에서도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행조특위가 그런 좀 세세한 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도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행조특위의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됐고 이 기회 아니었으면 22개 사업장을 어떻게 현장 방문을 했었을 건가.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한편으로는 참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마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느낄 겁니다. 또 그 하는 걸 보면서 좀 실망스러운 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 그 의원실에 가보면 행조특위 관련한 자료가 엄청납니다. 이게 솔직히 다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했던 그 입장에서만 좀 그 파고 들어가는 이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게 사업자 이익 극대화에만 되지 않도록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익들이 도민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그 사업자들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민과 관계가 끊어지는 데서 어떻게 더 사업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를 보고 거기서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또 이분네들이 지금 사업에서 투자가 됐기 때문에 망해서 지금 뭐 부도나면 결국 그걸 그 도민들이 딱 끌어안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 나가기도 하겠고 앞으로의 그 대규모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고 제도화 시켜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은 많은 환경 파괴를 불러왔고 현재까지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조특위의 활동과 내놓을 결과가 도민사회에 주목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 파괴는 제주가 가진 최고의 가치가 파괴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 도민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의원님 각자의 견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사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국제자유도시라는 계획의 방향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사람, 자본, 물건 이런 것들이 매우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 계획의 방향이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과 사실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이 가장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공직자나 행정이 그리고 JDC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도민들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오폐수 문제들이 결국 대두가 되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도민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방향 설정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방향을 좀 새롭게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세세한 문제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논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 제주도 종합계획의 방향에서 도민을 중심에 놓고 도민들의 삶의 질에 어떻게 부합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질문에 우리 문대림 이사장하고 원희룡 지사께서 우리 증인 출석을 안 해갖고 지금 사실 행조특위가 거의 무력화될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게
행정사무주사도 이게 손바닥 또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이야기만 하면은 이야기만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가서 답변도 하고 이 어떤 책임 있는 대안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돼서 참 문제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국제도시 종합계획을 통해 갖고 우리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개발 독재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갖고 근데 이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냐? 이게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지금 아까 강민수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숙박시설이 뭐 17만 명 정도 우리가 이제 오니까 적정한 숙박시설이 한 5, 6만 실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9만 실 이상 개발이 되므로 인해 갖고 우리 숙박 관광시설들이 다 지금 몰락하게 지금 생겨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 도민들의 경제를 죽이는 계획이 돼버리고 있고 자 여기 첨단과학기술단지 같은 경우는 첨단이 없어요. 우리 CS 같은 이런 업체들 몇몇을 빼고는 첨단과학단지가 거의 주택단지화 돼버리고 농공단지화 수준으로 지금 돼 있고 자 헬스케어 타운은 헬스가 없고 신화역사공원이 제주도의 신화가 없고 카지노가 공원화 돼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예래휴양광단지 대법원에서 결국은 그만큼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휴양단지가 아니라 거의 숙박단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규모 그 일반 민간 관광단 저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골프장과 숙박시설 이게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을 죽이는 계획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원희룡 도지사와 그 문대림 이사장이 와서 지금까지 이 계획이 잘못됐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개발 독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린다면은 솔직히 이러한 어떤 도민들의 우려, 도민들의 어떤 걱정, 우리 이러한 어떤 실패, 국제도시 실패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따져보고 잘못됐으면은 반성해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출석도 안 하겠다는 거는 지금 그대로 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도의에 대한 무시이자 우리 도민에 대한 무시이고 이거는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완전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저희들이 진짜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거의 무시하고 그런다면은 우리 행조특위나 우리 의회에서도 진짜 뭔가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완전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우리 어떤 의회에 대한 지금 해나가는 그 JDC나 그 제주도의 어떤 이 모습은 참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제발 정신 차려갖고 자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회피할 게 아니라 한번 따져봅시다. 한번.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행조특위의 앞으로의 계획과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지 밝혀주시면서 오늘의 의회톡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앞으로 이 행조특위가 총화해낼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정이라든가 JDC가 어떻게 협조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에 갖고 있는 그런 자료 검토한 내용들을 남은 기간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 나가면서 좀 더 대규모 개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